이혼하고 난 후 딸은 뜻밖의 말을 했다. 엄마가 더 아프게 되면 자신을 버리는 거냐는 아이의 물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6세부터 7세까지 이어진 딸의 심리 상담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종료되었다. 비싼 시설 상담이 아닌 지자체 지원으로 시작된 심리 상담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나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을 센터 선생님에게 간접적으로 털어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과 함께 센터를 찾았다. 센터를 다니면서 내가 보고 들었던 것과 1년 만에 밝은 아이로 돌아오게 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다.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부모 가정부모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엄마 모습은 아픈 엄마, 힘이 없는 엄마로 비춰졌고 아빠 모습은 가장 강하지만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빠로 비춰졌다. 별거 하는 당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졌고 남편의 협박과 해유로 부부 사이가 더 벌어졌다. 그걸 어린 딸이 보고 느꼈고 남편이 딸을 보러 친정집에 왔을 때 딸은 아빠를 할머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때 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딸의 행동은 엄마를 지키기 위해 방패막이 되었고 그걸 4살이던 딸이 한 행동이었다. 그 후로 남편과 대화해보려고 노력도 했고 여행도 갔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혼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2번째 이혼 영상에 자세히 풀었다. 이혼 후 단둘이 집에 남았을 때 아이의 불안 증상은 심해졌다. 욕조에 물을 받을 때마다 안절부절한 모습과 사람들의 큰 소리 등을 무서워했다. 이 얘기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풀었다. 유치원 다니기를 거부했고 도어락 비번을 잘못 눌러 문이 열리지 않으면 기겁하며 울기까지 해서 이대로 아이를 두면 유치원도 학교도 가지 못할 것 같았다. 그 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은 상태라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심리센터에 가기로 했다. 운 좋게도 그때 이혼이 되었고 구청에서 가족관계 정리가 되자마자 연락이 왔다. 대면 상담이 이루어졌고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말하니 구청에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심리센터를 다니면서 아이가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를 알게 되었다. 첫 번째는 가족 형태가 변했기 때문인데 아빠와 살다가 어느 날 할머니와 살다 집에 돌아갔을 때 가족 중에 가장 힘이 센 아빠가 없어졌다. 어느 날 할머니와 살지 않게 되면서 아픈 엄마와 자신만 남게 되자 딸은 극도로 예민한 상태가 되었다. 심리센터를 다니기 전 난 어른 입장에서 아이를 생각했다는 것을 심리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에게 충분한 대화와 설명을 해주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었다. 2번째는 혹여 엄마가 아파서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욕조에 물을 받다 넘치면 집이 떠내려가서 엄마와 살 집이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외출하기 전 화장실을 가지 않고 대소변을 참는 습관이 아이를 괴롭혔다. 자신이 볼일을 보는 사이에 엄마도 아빠처럼 자신을 버리고 사라질까봐 생리적 형상도 참아버렸다. 아이에게 가장 큰 죄책감은 건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과 딸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상담센터의 조언으로 나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엄마가 되기로 다짐했고 지킨 약속들이 매일 쌓일수록 그 효과는 엄청났다. 지금까지도 아이와 한 약속은 최우선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이의 불안한 증상과 과거 나의 어린 시절과 겹쳐졌다. 딸을 좋아하지 않던 아빠와 살아야 했던 나의 어린 시절. 엄마는 나와 동생을 집에 두고 할머니 집으로 갔다. 그때 그 불안함을 여동생을 돌보는 것에 온 신경을 쓰면서 불안함을 떨쳐냈다. 나와 딸의 불안함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였다. 어디에서 받은 상처인지 잘 알기에 더는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 시작된 딸의 심리 상담이었다. 6살 아이의 치료 과정은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하면서
놀이로 하는 단순한 가정이었지만 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불안함을 조금씩 끄집어낼 수 있었다. 심리치료를 통해 엄마의 단단한 마음이 필요했고 일관성 있게 행동과 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아이에게 숨김이 없어야 한다는 걸 상담하면서 깨달았다. 친구들과 다른 형태의 가정임을 숨기지 않고 말해줬고 엄마와 아빠는 헤어졌지만 그 헤어진 이유가 네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말했다. 아이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했고 나부터 이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으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야 했다. 그리고 딸이 심리 상담을 하는 동안 나는 책을 썼다. 딸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2번의 이혼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에 내놓았다. 딸에게 나는 이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한 엄마가 아니라고, 비록 병원을 다니고 약을 매일 먹지만 너를 지킬 수 있다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 모든 과정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신경을 썼더라면 아이 마음이 편안했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건 처음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처음이기에 실수를 했다. 난 그 실수로 성장을 했고 숨기려던 과거를 글로 써서 책을 출판했다. 물론 이혼하는 과정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나보다 아이가 더 힘들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하며 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했다. 거기에 더해 일관성 있는 행동은 아이와 나에게 위안길이란 것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 시청자분들은 나처럼 실수하지 않고 미리 예방하기를 바란다.